보신 것처럼 가수 이명웅 씨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연이 다가오면서 잔디 훼손 문제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까지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많은 가수들이 그동안 공연을 해왔는데 이명웅 씨가 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까?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하면 이 가수를 가까이서 보려면 이 필수적으로 그라운드에 임시적으로 의자를 설치를 하게 그렇죠. 됩니다. 네. 그런데 이명웅 씨가 이 좌석을 아예 설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잔디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게 만석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명웅 씨 주제 파악이 안 된다. 호남평야에서 공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기 있는 가수인데 엄청난 수익을 포기를 하고 잔디를 지킨다는 거거든요. 예. 25일, 26일 양일간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전광판도 설치를 하고 이 사방에 돌출 무대를 설치를 해서 이 관객들이 이명웅 씨를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잔디를 침범하지 않는 내에서 최대한의 공연의 퀄리티를 잡을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잔디를 위해서 공연 수익도 절감되고 관객 수도 줄어든다. 그렇죠. 이런 의미인데 네, 그런데 잔디 훼손 문제가 가수들의 공연이 열릴 때마다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거든요. 관리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잔디 훼손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밟게 되면은 잔디가 훼손이 될 수밖에 없고 예. 월드컵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잔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나중에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할 때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연을 하게 되면 무대나 좌석의 하중 때문에 손상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시설 관리자 측에서 이 기획사 협의를 해서 미리 잔디 그라운드에서 최대한 훼손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시설물을 설치한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원상복구 사전 동의 제도를 통해서 사전 예.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2014년에 실제로 한 아이돌 그룹이 잠실 보조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다가 잔디가 손상이 돼서 변상금을 부과받았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뭐 원상복구하고 변상금 부과받고 해서 수선하는 건 좋지만 처음부터 훼손이 안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렇죠. 공연 기획사와 이 관리 측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는 합니다. 아니 제가 실제로 이 선거방송 녹화 때문에 지난달 말 이 경기장 아래 내려가서 잔디를 봤어요. 네. 근데 정말 상태가 심각했는데 지금 뭐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날 찍은 지금 영상들인데 곳곳이 패여 있고 지금 축구 구단이 구장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축구 구단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예. 우리 구단의 경기를 위해서만 개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설 소유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자유롭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소유를 하고 있다면 국가적인 어떤 행사에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잔디의 어떤 상태만을 이유로 개방을 안 할 수는 없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경기로 인한 수익을 잔디 관리에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로 메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 사설 개인 민간 소유보다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에 대형 공연장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이것도 좀 원인일 것 같아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이 그나마 10만 명 넘게 수용할 수 있는 서울의 대형 공연장이었는데 작년에 리모델링에 들어갔어요. 이게 2026년 12월까지 계속해서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공연장을 개방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 10,000명 이상 수용을 할 수 있는 공연장 케이스포돔 하나밖에 없고요. 예. 고척 스카이돔이 2만 명 넘게 수용할 수 있지만 여기도 KBO 시즌 동안에는 야구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공개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서 나훈아 씨 콘서트도 서울에서 못 열리고 그랬잖아요. 예. 네. 이런 부분 공연장 확충이 K-팝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측면 이런 것들 관광 수익이랑도 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 좀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카카오 투자 받아서 도봉구에 서울 아레나 지금 오픈한 데 이게 2027년까지 공사 진행 중이거든요. 네네. 여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연장을 좀 확충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뭐 K-팝 인기 나날이 올라가고 공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연장 많이 필요해 보이고 저희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 태국 정부가 원숭이 도시로 유명한
롯부리시에서 이 원숭이 집단 포획 작전에 나섰다고 하는데 원숭이 포획이라니 무슨 일입니까? 롯부리시가 이제 방콕에서 한 140km 떨어진 도시인데 예. 원숭이 축제를 할 정도로 원숭이 관광지로 유명했어요. 여기 맞습니다. 가면 원숭이와 같이 이렇게 교감하면서 접촉도 실제로 할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원숭이가요. 롯부리 지역에 서식하는 원숭이가 10,000마리가 넘는다고 하는데 예. 문제는 개체 수가 너무 많아졌는데 예전처럼 관광 수입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먹이가 줄어들면서 이 먹이를 구하려는 원숭이들이 굉장히 포악해졌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공격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체 수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2022년에 집단 중성화 수술을 했지만 뭔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개체 수 조절에 성공하지 못했고 예. 근데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시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포획을 해서 원숭이 공원에 보내려는 그런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는 도시 명물이었던 원숭이가 애물단지가 돼버린 건데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게 그 정도로 뭐 심각했던 건가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먹이를 싣고 가는 오토바이를 공격해서 낙상 사고를 당하는 게 다반사라고 하고요. 네네. 학교 가는 소녀들이 교복 입고 원숭이들이 무서워서 장난감 총을 소지하고 가는데 아하. 그 원숭이가 그 총을 또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하고 특히 이제 먹이가 끊기면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먹이가 끊기게 됐고 먹이가 한창 부족한 철이 되면은 더 포악해져서 민가를 공격하고 시민들을 공격하고 관광객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정말로 이 다치고 무릎 연골이 파열되고 이런 사고들도 보고가 되고 있어서 상황은 예. 좀 심각해 보입니다. 지금 수백 마리 원숭이가 두 무리로 갈려서 패싸움까지 벌인 일도 있었는데 2,500마리를 포획하기로 한 계획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특수부대까지 원숭이 특수부대까지 동원이 됐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두머리 원숭이는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두머리 원숭이 3마리를 지금 포획한 상황이고 구체적인 포획 작전이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주신 패싸움이 사원파와 시내파로 원숭이가 나뉘어가지고 사원파 시내파. 네, 그래서 예. 영역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웃을 일이 아닌 게 엄청난 수의 몇천 마리 원숭이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공격적으로 난투극을 벌인다고 하면 네. 시민들은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그렇네요. 없거든요. 안전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획 작전 원숭이와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